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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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장사하자. 9월 14일 오늘 첫 노래로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이라는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9월 14일 첫 노래로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이라는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네. 갑자기 기침이 나와가지고 오늘 역시 굉장히 화창한 날씨 같아요. 네, 제가 아까 방금 점심에 그 빨래 널러 잠깐 집에 갔다 왔는데 이야,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빨래가 아주 잘 마를 것 같습니다. 네, 이따가 이거 방송 끝나고 오늘 근무 다 한 다음에 집에 가서 빨래 걸을 때 굉장히 상쾌한 기분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아까 그 바람도 그렇게 많이 불지는 않아서 네, 저번처럼 제 빨래들이 사방팔방 날아다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네, 어제였죠? 그저께 네, 토요일날 9월 12일 토요일날 저희 한마음 축제가 대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네, 정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아주셨어요. 네, 뭐 이렇게 가족끼리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팔도 열차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또 저희 시장을 또 찾아주시고, 정말 그 많은 그 초대 가수들, 그리고 그 뭐죠? 그 어떤 그 공연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 젊은 친구들이 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했던 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하여튼 뭐 그것도 있고 마술쇼도 있고, 네. 정말 그 다양한 이제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네. 정말 그 토요일 날 정말 즐거웠어요. 네. 제가 그 토요일 날 사진 찍으러 다녔는데, 야, 진짜 뭔가 그 혼자서 여행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 이제 건강상식, 그리고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예, 잠시 2부에서 그 세계 속으로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의 다 뭐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볼 만한 곳을 찾아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 오늘 그 건강상식에서는 또 유익한 거 많이 준비했으니까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야암상가 시장 그 어플리케이션이 또 있거든요. 네, 헤드폰에 야암상가 시장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그 앱이라고 하죠.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설치하시면은 저희 지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핸드폰으로 뭐 신청곡이나 사연을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이 그 설치하셔서 좀 더 그 쉽게 저희 그 보이는 라디오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더걸스의 I Feel You 듣고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더걸스의 I Feel You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1부 건강상식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상식의 주제는 바로 침입니다. 네, 그 몸에다가 꽂는 침 말고 이렇게 툭툭 뱉는 그 침 있죠? 네, 그 맛있는 거 먹으면 나오는 그런 거. 네, 그 침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제가 깊게 한번 파봤습니다. 또, 네, 일단 이제 벌레에게 물려서 이제 가려우면 이제 습관적으로 침을 바르는 사람이 있는데, 또 이제 입안에 상처가 생기면 다른 곳에 생긴 상처보다 좀 더 빨리 낫습니다. 네, 이거는 입안의 침 속에 페록시다제라와 같은 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성분과 라이소자임이나 뮤신 같은 항균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신기하네. 한의학에서는 침을 금진옥액
이라고 해서 금이나 아니면 옥과 같은 귀한 진액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가려움을 억제하고 상처가 빨리 아물 뿐만 아니라 그보다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와 같은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건데, 신기하네요. 저는 그 옛날에 그 왜 벌레 물리면은 뭐 모기나 이런 거 물리면은 이게 막 침 바르고 막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십자가 만들고 그러면 무슨 뭐 세균이 뭐 이렇게 감염돼 가지고 뭐 안 좋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긴 하네요, 이게 그 침이. 신기하네. 예. 수승화강, 이제 물은 위로, 불은 아래로라는 뜻인데요. 차가운 기운은 올라가게 하고 뜨거운 기운은 내려가게 한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수승화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수승화강의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물의 순환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는 땅, 특히 바다에서 증발하는 수증기가 모여서 태양의 온도 차이로 물방이 되어서 내리는 건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 강조하는 그 수승화강의 개념이 항상 아래에 있는 물은 따뜻하게 해서 위로 올라가게 하고, 항상 위에만 있는 불은 서늘하게 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수승화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몸속 그 순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생명 활동도 영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뭐 열과 그 냉기가 좀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런 소리 같은데, 수승화강은 혈을 비롯해서 우리 몸의 세 가지 보물이라고 하는 정, 그리고 기, 그리고 신의 순환을 도와주는데, 참고로 수승화강이 안 돼서 생기는 순환장애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혈액순환 장애와는 달리 팔다리가 좀 시리고 저리는 등 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에 대해서 이제 호르몬 이상이나 아니면 기운의 부족, 뭐 신경성 질환 등으로 생기는 병적 증상도 일부 포함된다고 합니다. 신기하네. 수승화강이 원활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증상은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AOA의 심쿵에 듣고 이 치매 효과, 지금 수승화강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OA의 심쿵에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부 건강상식 다시 치매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승화강이 원활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크게 다음 세 가지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첫째, 머리에서 항상 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뭐 갱년기 증상처럼 열이 올라오면서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치료의 핵심은 머리를 차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아니면 스림처럼 머리를 밀거나 짧게 자르면 열의 느낌을 좀 완화할 수 있는데, 국화꽃으로 만든 베개를 베고 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이 국화꽃은 반드시 늦가을 서리를 맞고 딴 것이어야만 찬 성질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국화꽃으로 만든 베개라. 이거 국화꽃으로 만든 베개면은 이게 그 베개 안에다가 이 국화꽃을 넣는 거겠죠? 신기하네, 이런 거는. 그리고 두 번째, 발에서 자주 한기를 느낀다. 발이 시리고 저리면서 냉한 느낌 있죠? 그 차가운 느낌이 그게 나가지고 이게 고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허리가 불편한 증상이 있는데, 이럴 때는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여러 번 강조했듯이 족욕을 하고 수면 양말을 신은 채 잠을 자면 좋은데, 걷기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염없이 걷다 보면 발까지 혈액순환도 잘 되지만 마음도 편해진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잠잘 때 양말이나 그 수면 양말이라고 하죠. 그 잠잘 때 신는 양말. 그거 신고 자면은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약간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잠잘 때 뭔가 제 발에 이게 씌어져 있으면 안 돼요. 양말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네. 그리고 꼭 이불을 덮고 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자요. 저는 항상. 네.
그러면은 발에서 한기를 느끼면 안 되겠네. 이거 건강 관리 잘 해가지고. 네. 여담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머리는 열감을 느끼고 발에서 한기를 느끼면 둘 다 느끼는 거죠. 머리와 발의 가운데 해당하는 그 배 부위는 당연히 순환이 안 된다는 건데, 그래서 밥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면서 이제 변비로 고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치료의 핵심은 소통하게 하는 것인데, 그 열이랑 한기랑 이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제 머리를 차게 하고 발을 따뜻하게 하여서 근본을 치료하지 않으면 그 소통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머리는 열감을 그 뜨거운 걸 느끼고 이제 발에서는 한기를 느끼면은 앞서 말한 1번, 2번, 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거 다 해야 된다는 거네요. 이게 아예 계속 네, 주기적으로 해야지 이게 좀 소통이 돼가지고 좀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말 같네요. 이게 야, 또 오늘 또 신기한 것도 배웠네. 네. 그리고 이제 침을 함부로 뱉지 않는 게 좋은데, 지금까지 수승화강이 이제 원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간단한 치료법을 알려드렸죠. 하지만 이것을 이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입안에서 침을 많이 만들어서 꿀꺽 삼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 한의학에서 인진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침은 정기의 새싹인데 입에서 모이게 되면 정의 열매가 된다. 다시 말해서 그 신장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정기가 마치 수증기처럼 동맥을 타고 올라가서 입에서 모이게 되면 마치 빗방울처럼 정의 결정이 된다. 되게 어려운 말 써놨는데, 하여튼 그 전기에 그 뭔가 이게 한데 모아지면은 이게 침이 된다는 뭐 그런 걸 이제 어렵게 써놨네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침을 입속에서 많이 만들어서 꿀꺽 삼키면은 그 건강식품 못지않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신기하네. 그럼 침의 효과를 한번 볼까요? 본격적으로. 요거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이 좀 말라지네요, 갑자기. 산이의 미유 듣고 이 치매 효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의 미유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일부 건강상식 치매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매 효과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일단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볼까요? 첫째, 오장을 건강하게 한다. 동의보감에서는 오장, 그러니까 간, 심, 비, 폐, 신의 이제 도인법이 나오는데, 이 도인법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방법이 바로 이 인진법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침 삼키는 거, 그거를 인진법이라고 해요. 일례로 이를 7번 부딪히고, 이렇게 이빨 있죠? 이를 이제 7번 랄랄랄라 이렇게 부딪히고 침을 3번 삼키면 신장에 좋고, 이를 9번 부딪히고 침을 3번 삼키면 신장에 좋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신기하네. 네, 그러니까 이를 7번 이렇게 따따딱 이렇게 부딪히고 침을 3번 삼키면 신장에 좋고, 이제 9번 부딪혀서 침을 3번 삼키면 심장에 좋은데, 그러면 9번 부딪히고 침을 3번 삼키면 신장이랑 신장이 둘 다 좋아지는 건가? 이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하여튼 그 일을 이렇게 딱딱 하는 거는 이제 옛날부터 좀 몸에 건강에 좋다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침 삼키는 것까지 이렇게 좋다고는 저는 이게 처음 이번에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많이 해야겠네, 평소에도. 이게 둘째, 오래 살게 된다. 오장이 건강하니까 이제 오래 살 수밖에 없는데, 동의보감에서는 한나라 괴경을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괴경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120살이 되도록 기력이 좋았는데 날마다 정을 단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가 실천한 정을 단련하는 방법은 별거 아니라 그냥 아침마다 침 삼키고 이를 이렇게 짜짜짜짜짜, 아까 그 막 부딪힌 거 있죠? 네, 그 막 이를 부딪히고 침을 계속 삼켜가지고 이렇게 120살 동안 살았다는 그런 걸 얘기한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서. 물론 이 이를 이렇게 부딪히고 침을 많이 삼킨 것 때문에 그 오래 사지는 않았겠지만, 이 오래 사는 거에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봤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한의학에서는. 야,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있나 보네요, 이게. 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단전 호흡이 된다. 오래 살기 위해서는 이제 호흡을 깊이 해야 하는데, 목에 숨이 끊어지면 죽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목보다는 가슴, 이렇게 배로 숨 쉬는 것이 더 깊은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식 호흡보다는 아랫배, 그러니까 곧 그 단전이라고 하는 데 있죠. 그 호흡을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인진법을 하게 되면 아랫배로 기운이 모아지게 돼서 옛사람들은 이 모아진 기운을 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단전이라고 하는구나. 이 단이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점점 더 깊은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인진법을 오래 한 사람은 자연히 단전 호흡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신기하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단전 호흡반이었거든요. 그 뭐죠? 그 뭐지? 그 주말에 고등학교 되면은,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주말에 토요일 날 학교 가면은 그 격주에 한 번씩 그 CA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취미나 아니면 그런 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한 1년 정도 단전 호흡반이라는 걸 했었는데, 야, 요게 좋더만요. 예. 야, 좋더라고요. 이게 가가지고 이제 배웠는데, 이게 뭐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기가 손에 막 느껴지는 것처럼 막 되고, 그 무슨 호흡을 뭐 어떻게 하면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호흡을 뭐 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되더라고. 예.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단전 호흡이라는 게 막 돼가지고, 네, 그때가 제 건강의 최전성기가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때는 하루 종일 진짜 아침 새벽부터 밤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제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농구를 그렇게 막 한 20시간 이렇게 해도 안 힘들었거든요. 네, 그때는. 네. 갑자기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계속 치매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정신 수양이 된다. 동의보감에 있는 한 편의 시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보시오 번님네들, 이 내 말을 들어보소. 정신 수양하는 데는 묘한 법이 따로 없네. 입안에 가득 고인 맑고 맑은 그 진액을 한시라도 놓칠세라 자주자주 삼키면 팔다리가 더워지고 얼굴빛이 좋아지네. 몇천 가지 방법 중에 이 방법이 제일일세. 정신적으로 피곤하거나 그 긴장을 너무 많이 하면은 입이 타고 마르게 마련인데,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심화라고 하는데, 이 불화자를 써가지고 이 심화를 쓰는데, 불을 끄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물이죠. 이게 이제 신수인데, 요걸 바로 이제 침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불과 물이 따로 놀면은 심신이 이게 그 불교, 그러니까 교차되지 않는, 소통하지 않는 상태 같아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 있게 되는데, 그럴 때 수승화강이 되는 침을 자주 삼키게 되면 수화가 기재되면서 정신이 바로 서게 된다고 합니다. 신기하네. 그리고 현대의학적으로 보면은 입이 그 타고 마르는 증상은 교감신경이 흥분한 결과인데, 교감신경은 침의 분비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이제 침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인위적으로 침을 분비하다 보면 부교감신경이 깨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조화를 이루면서 여러 가지 병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막 침을 삼키면은 이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몸에 신경 중에 있는데, 이게 혼자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몸에 그게 혈액순환 같은 게 막 잘 되게 만든대요. 이게 침을 막 이렇게 삼키면은. 네, 그런 얘기를 어렵게 써놨네요, 여기다가.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배고픔을 참을 수 있다. 진짠가요 이게? 당나라 때 손사막이 쓴 청금방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일 때는 입을 다물고 혀로 아랫니와 윗니를 핥으면서 하루에 360번 침을 삼키면 좋다.
아니 침을 360번 삼키면 이게 야, 침 360번 삼키기 전에 뭐 하나 먹겠다 이거. 밥을 먹겠다 그냥. 예. 이것을 점차로 연습해서 천여 번 삼기 이거 1000번이 넘게 삼킨다고 이거를 침을 1000번 그 천여 번 삼키게 되면 저절로 배가 고프지 않게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일리는 있는 말인 것 같네요. 이게 침을 이렇게 막 300번, 이게 1000번 이게 뭐 삼키면 물 이렇게 뭐 몇 잔 마신 것 같은 느낌이니까. 예. 야, 이 중국 사람은 이상한 거 써놨네. 네. 이 방법으로 하루에 3대 침을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게 된다고 하는데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침으로 억기를 참아보는 것도 어느 정도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 굉장히 충격적이네. 네. 옛날에 그 배고프다고 저희 엄마한테 그 배고프다고 하면은 침 삼키라고 했거든요. 네. 역시 그 엄마 말을 들었어야 됐어. 네. 이제 엄마 말은 정말 틀린 게 하나 없어요. 배고플 때 침 삼키면 건강에 좋대요. 네. 근데 여기 그 당나라 손사막이라는 양반이 쓴 청금방이라는 책에 이 침을 300번 뭐 이렇게 1000번 삼키면 배가 안 고프다 이런 말은 조금 그 과장이 좀 심한 것 같고 가끔 그 배가 엄청 고플 때 침을 좀 삼키면은 아주 일시적으로나마 그 배고픈 게 좀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걸 좀 과장돼서 얘기했네요. 이 손사막이라는 양반이 아무리 그래도 침을 360번 이게 1000번 넘게 삼키면 야 그거 탈수 걸리겠는 아니 탈수는 아니지 그 침을 자기 걸 먹은 거니까 야 여기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운네요. 네. 갑자기 상상된다 이거 어떤 네.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레드벨벳의 덤브 덤브 그리고 이선희의 여우비 듣고 이 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레드벨벳의 덤브 덤브 그리고 이선희의 여우비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1부 건강상식 치매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몸에 꽂는 그런 침이 아니라 그 맛있는 거 먹으면 그 생각나면은 나는 그런 거 있죠. 입안에서 나오는 거. 네, 그 침입니다. 침을 만드는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렇게 효과가 좋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혀로 입안을 핥는 것과 이를 부딪히는 그 한자로 고치법이라고 하는 요건데 혀로 입안을 핥으면은 이제 이를 기준으로 안과 밖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안쪽보다는 입술과 이 사이를 핥아주는 것이 침의 분비를 더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입술이랑 이 사이를 이렇게 핥으면 침이 이렇게 분비된다는데 왜 나 안 나와? 왜 이상하네. 나온다. 야, 이를 이제 부딪힐 때는 씹는 습관에 따라서 균등하게 부딪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앞니를 의식하면서 이제 부딪히고 다음에는 어금니를 의식하면서 부딪히다가 양쪽의 힘이 균등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양쪽 이를 서로 부딪혀 보면은 이게 침이 좀 나온다고 합니다. 한쪽으로 씹는 습관이 있어서 힘을 균등하게 부딪히기가 좀 어렵다면 잘 안 되는 쪽을 먼저 연습하다가 이제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힘주어서 너무 이게 세게 부딪히면은 이가 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살짝씩 너무 세게 하면 이게 또 부러지거나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이거 하는 건데 이게 그 막 밥 먹거나 이럴 때 한쪽으로만 씹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양쪽에 좀 번갈아 가면서 씹는 게 좋다고 해요. 예전에 그 뭐였죠? 이게 비타민이었나? 거기서 봤는데 이게 한쪽으로만 씹으면은 이게 약간 턱이나 이런 게 좀 안 좋아져가지고 건강에 나빠진대요. 그래가지고 이왕 먹을 거 좀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먹으면은 건강이 좀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침을 고이게 하는 이제 먹거리가 또 많죠. 네. 삼국지를 보면은 그 삼국지에 조조가 그 군사들에게 조금만 가면 저기 매실을 먹을 수 있어. 저 좀만 가자,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뭔가 그 군사들의 입마름을 이제 해결한 적이 있는데 매실의 그 신맛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안에서 막 침이 생긴 겁니다.
네, 이처럼 신맛 나는 것은 이제 침을 생기게 하는데 매실뿐만 아니라 이제 오미자 같이 이제 신맛이 나는 음식은 고유의 신맛을 그대로 음미하면서 먹는 것이 좋은데 하지만 이제 신맛 나는 것을 많이 먹으면 소화에 좀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꿀 같은 거를 이제 가미해서 먹으면 자극이 좀 덜하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에 제가 그 매실 액기스라고 해야 되나? 매실 액? 네, 그걸 제가 작년에 만들었거든요. 그거 만들고 재작년에 만든 건가? 네, 하여튼 그거 만든 다음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작년에 만들었네. 작년에 만들고 올해 그 초에 먹었구나. 네, 제가 그 매실 액기 뭐 한 1년인가 뭐 이렇게 숙성시킨 다음에 먹어야지 좀 독소가 없이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1년 정도 냅뒀다가 이제 먹었어요. 먹으니까 이게 입 안에 이 매실 그 향이랑 이런 게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막 침이 무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이게 이 매실 액기스 만든 거랑 이제 밥이랑 한번 말아 먹으려고 뭔가 맛있을 것 같아서 말아 먹으려고 하니까 저희 누나가 그 말아 먹으면은 그 사람 아니라고 말아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제 안 먹었거든요. 네. 야, 근데 그 밥이랑 말아 먹으면 어떤 맛일까 궁금하긴 합니다. 네. 네, 여담이었고 침을 생기게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염천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염천이 우리말로 하면 맑은 샘 정도? 네, 그 정도 뜻이 돼요. 하여튼 이 염천혈이 어디냐면은 턱의 그 상하 좌우 정중앙에서 툭 튀어나온 울대뼈까지 선을 그을 때 그 선의 정 가운데가 되는 자리인데 침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은 이곳을 손으로 누르면 좀 침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냐면 이게 어디라고 해야 되지? 지금 그 제가 말씀만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죠. 이게 그 입 가운데에서 쭉 내려오면은 턱이 있잖아요. 그 턱뼈가 이렇게 있고 그 목을 살짝 내려오면 그 턱뼈랑 목이랑 그 중간 사이, 고기를 이제 엄지로 이렇게 슥 누르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나오나 이게? 네. 네. 혹시 그 잘 모르겠다,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컴퓨터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야암상가 시장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지난 방송도 제가 올리거든요. 네, 나중에 오늘 9월 14일자 방송 보셔가지고 어떻게 했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동영상으로 그 카메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네. 이게 말로 하려니까 좀 이 찝는 곳이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네. 네. 그리고 이제 침에는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라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밥을 오랫동안 씹으면 단맛이 나는 게 이 아밀라제가 작용해가지고 녹말이 당분으로 소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밥을 또 이렇게 계속 씹다 보면 단맛 같은 게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이게 아밀라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구만. 예. 또한 침에는 파로틴이라는 노화 방지 호르몬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예. 파로틴이라는 이 노화 방지 호르몬은 피부나 근육의 노화를 방지하는데 음식을 잘 씹어서 파로틴의 분비가 많아지면 살갗에 윤기가 돌면서 얼굴이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25세에서 30세 때 이 호르몬의 분비가 점점을 이루기 때문에 입이 마르는 40, 50대부터는 이제 의도적으로 침을 내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일본의 니시오카 하지메 교수는 1980년 봄부터 침을 연구한 결과 침에는 환경 호르몬을 억제하고 암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1990년 11월 24일 일본 저작학회를 만들어서 침에 대한 연구도 하면서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잘 씹어서 침이 많이 분비되는 것이 몸에 좋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 한 입에 30번 씹기를 주장하는데 이는 그 음식물을 입에 넣고 이제 한 30번 정도 씹으면 이제 침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침이 많이 나오면 또 이게 피부가 또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네요.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밥 먹으면은 되게 천천히 먹거든요. 제가 뭐 한번 밥 먹으면 이게 보통 막 되게 빨리 먹는 분들은 막 5분이면 밥 이게 뚝딱 해치우는데 저는 막 어렸을 때보다 막 30분, 1시간 이렇게 밥 먹어요. 되게 천천히
편인데 그래서 제 피부가 그나마 좀 좋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네. 네. 아무튼 그 침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침의 효과가 이렇게 좀 건강이나 이런 게 좀 좋아진다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식사하실 때 좀 오랫동안 좀 잘 씹으셔가지고 그 침 분비가 많이 돼서 좀 건강을 좀 찾는 그런 게 됐으면 또 좋겠습니다. 네. 저도 좀 밥 먹을 때 보통보다 좀 더 오랫동안 씹어가지고 네, 건강을 위해서 침을 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당나라 때 손사막에 쓴 그 천근방에 그 침을 뭐 3,000번 이게 뭐 1,000번 이게 300번 이렇게 해서 삼킨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데 이게 이게 되게 충격적이네. 네. 아무튼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또 저번 주 토요일 저희 한마음 축제 때 또 대스타가 왔었죠. 우리 강진 씨의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의 화장을 지우는 여자 그리고 땡벌 듣고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번 주 토요일 저희 한마음 축제를 빛내준 대스타 강진의 화장을 지우는 여자 그리고 땡벌을 듣고 왔습니다. 네.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다른 나라의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가볼 만한 곳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이 들어가기 앞서 역시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또 틀어드려야겠죠. 네. 유연상의 고삐 그리고 현다의 껄껄껄 남진의 내 나이 56십 유진아의 내 사랑아 왕소연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노사연의 바램 조은성의 곰배령까지 7곡 듣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2부 들어가기에 앞서서 유연상의 고삐, 현당의 껄껄껄, 남진의 내 나이 5060, 유진아의 내 사랑아, 왕소연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노사연의 바램, 조은성의 곰배령까지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에서 배우는 노래를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좀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곧 2부 세계 속으로 시간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토요일 날 또 저희 그 한마음 축제를 했잖아요. 저희 야암상가 시장에서.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그 벌써부터 웃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저희 회장님께서 또 이제 나오셔가지고 무대 위에서 노래를 또 부르셨어요. 굉장히 잘 부르셨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네. 김창남의 선녀나무꾼 듣고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창남의 섬녀와 나무꾼 이제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2부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계 속으로는 그 다른 나라의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볼 만한 곳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 세계 속으로는 바로 인도의 카리바올리 시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도의 카리바올리 시장이 어떤 곳이냐면은 아시아 최대 향신료 도매 시장입니다. 네, 이게 크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네, 일단 그 세계 7위의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는 인도에는 그 인종이라든지 뭐 종교, 기후, 계층에 따라서 다양한 요리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런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요리를 관통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향신료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도는 다양한 향신료의 원산지로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오랜 향신료 무역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인도는 국제표준기준에 등록된 109종의 향신료 중에 75종을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그냥 향신료 이쪽에는 그냥 거의 인도가 거의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이게 정부 산하의 인도 향신료국은 인도산 향신료의 품질 관리라든지 수출입 그리고 국제 박람회 및 식품 전시회 참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음식에 사용되는 이 각종 향신료는 주로
식물의 열매나 씨앗을 뜨거운 불에 볶아서 향을 극대화하고 직접 이렇게 그 빻아서 사용하는데, 이렇게 가공한 여러 가지 향신료를 섞어서 만든 다음에 종합 향신료를 마살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마살라, 이게 막 썰어 넣었다는 건가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의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역할을 하는 마살라는 거의 뭐 인도의 우리나라 고추장 같은 거니까 뭐 거의 대부분의 음식에 다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고추, 강황, 계피 등으로 구성되고, 이 외에 뭐 정향, 육두구, 월계구 수잎, 뭐 이렇게 회향풀 등 이제 보통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의 다른 향신료가 첨가된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요리사들의 경우 이 20가지 이상의 향신료를 혼합해서 자신만의 마살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그 가정이나 아니 식당마다 마살라에 사용되는 그 향신료 종류라든지, 아니 뭐 채취 시기, 가공 방법, 뭐 혼합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이게 마살라가 들어가는 음식이라서 이게 굉장히 그 종류나 이런 게 다양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커리라고 부르는 음식 있죠, 카레. 예, 그 음식이 이제 16세기에서 17세기 향신료를 찾아서 인도 남서부 해안에 진출한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사람들이 인도 남부 지방에서 마살라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까리보디 혹은 요거트와 병아리 콩을 기본으로 진하게 끓여서 만든 국물 요리 까르히를 커리라고 기록한 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음식을 이렇게 비스무리한 걸로 이제 이야기한 거네. 이후에 이제 인도를 지배한 영국인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노란색 심황가루, 후추, 뭐 생강, 고추 등과 같은 이제 기본 향신료와 양파, 뭐 토마토 같은 뭐 채소, 뭐 그리고 고기, 뭐 이런 것들을 막 넣어가지고 끓인 게 거의 모든 국물 요리를 이제 커리라고 이제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카레뿐만 아니라 그 인도의 그 카레랑 비슷하게 생긴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커리라고 이게 부른다고 하네요. 요건 또 몰랐네. 18세기 영국의 크로스 앤 블랙 웰사가 대중적 입맛에 맞게 각종 향신료를 조합한 커리 파우더를 상품화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맛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싱가포르 등 영국 식민지 국가의 계약 노동자로 건너간 수많은 인도계 이민자들에 의해서 인도 향신료와 음식이 더욱 멀리 퍼지게 됐다고 합니다. 야, 이게 그렇구나. 인도에서 향신료는 단순히 맛과 향, 그리고 음식의 색깔을 위한 첨가물이 아닌데, 열대기후에서 음식이 쉽게 상하는 것을 막아주고 우리의 한약재와 같이 약용 혹은 건강식품으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인도에서 향신료는 음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뭐 이게 스낵이라든지 심지어 음료 같은 데에도 첨가된다고 해요. 야, 이 향신료를 이런 거에다 넣는구나. 가령 그 생강을 넣고 끓인 물에 홍차, 뭐 우유, 설탕 같은 걸 넣고 끓인 인도식 밀크티인 짜이에 그 계피, 후추 같은 향신료가 첨가될 경우에 스페셜 짜이로 불리면서 2배나 비싼 가격으로 팔린다고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이제 밥을 지을 때도 몇 가지 향신료를 넣는데, 항생제 성분이 있는 정향, 그리고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생강들이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야, 이 인도 양반들은 밥에다가 밥 지을 때 아예 그냥 생강이나 뭐 이런 그 향신료를 넣어가지고 이게 밥을 한대요. 야, 그럼 맛이 좀 세겠는데 이거. 인도에서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후추와 정향 등 다양한 향신료가 사용되었고 유럽으로 수출되었는데,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서에는 유럽의 수많은 상인들이 인도와의 향신료 교육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기원전 332년에는 마케도니아의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있죠? 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하면서 북인도 일부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 인도산 향신료의 지중해 지역으로의 그 유입이 원활해졌는데, 하지만 이후에 아랍상인 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와 제노바의 중개 무역 상인들이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면서 향신료의 가격이 점차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원가보다 수십 배나 많은 중개 수수료를 챙겼기 때문인데 이어서 1453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리고 동부 지중해와 중동 지역 전체를 장악하면서 유럽 전 지역에서 이제 향신료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네. 오스만 제국이 인도에서 유럽으로 통한 육상 무역로를 봉쇄해서 막대한 그 통행세를 징수했고 더 나아가서 이집트를 통과하는 해상 무역로까지 위협했기 때문인데 유럽인들은 안전된 그 가격으로 그 향신료를 확보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시 유럽인들이 인도를 비롯해서 동방에서 수입되는 향신료를 간절히워했던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먼저 후추를 비롯한 동방의 향신료는 당시 소금으로만 그 맛을 냈던 육류와 생선 요리에 일대 맛의 혁명을 불러옵니다. 야, 이게 그 요즘에도 이게 고기 구울 때 이게 소금 이렇게 쫙 뿌려서 드시는 분도 있고 이게 후추나 이런 향신료 뿌려서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고기에다가 그냥 소금만 살짝 뿌리는데 그것도 좀 좀 비싼 축에 속해서 이제 잘 못 먹었어요. 근데 이게 소금 말고 이제 향신료를 딱 뿌려 먹었는데 유럽 사람들이 아주 까무러친 거예요. 맛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 향신료 값이 또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맥주와 그리고 이제 포도주 등에 들어가는 중요한 첨가물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와, 이 맥주랑 포도주에도 향신료가 들어가는 건 또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후추와 정향 등의 향신료는 방부와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저장된 고기와 생선의 부패를 막고 잡내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유럽에서 향신료는 중요한 의약품으로도 여겨졌는데 예를 들어서 육두구는 이제 배멀미, 호흡곤란, 불면증에 효력이 있고 정향은 구토 증세, 치통 억제 효과가 탁월했다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또 후추는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성감을 높이는 그 정력제로 여겨져가지고 또 유럽인 남자 양반들이 그 아저씨들이 그 후추를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병 같은 것도 많이 걸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후추만 엄청 많이 먹으니까 혀 미각도 이상해지고 막 그랬다고 해요. 하여튼 이게 좋다고 하면 그냥 막 집어 삼키는 건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건. 네. 그리고 향신료는 액을 쫓는 부족으로도 사용됐는데 16세기에서 17세기 전반에 걸쳐서 유럽의 상류층이 들고 다니던 은제 상자인 포맨더는 각종 향신료를 채워서 향기를 즐기는 기능뿐만 아니라 액을 쫓거나 아니면 흑사병, 굉장히 그 유럽에서 엄청난 그 공포를 떨겠던 그 흑사병이나 콜레라와 같은 역병을 예방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악취가 나는 탁한 공기에 속하는 악마와 병균이 숨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좋은 향기를 뿜어내는 포맨더는 뭔가 중요한 그 장신구이자 그 병균이 이런 거를 좀 예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향신료가 워낙 그 고가의 상품이었기 때문에 유럽의 귀족과 부유층 사이에서 사회적 차별화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이 사용하는 향신료의 양을 통해서 자신의 부와 지위를 이제 과시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기득권을 유지했는데 이때 그 향신료 값이 진짜 엄청 비쌌다고 해요. 네. 지금 요즘에는 이렇게 후추나 이런 거를 그냥 슈퍼나 이런 데 가면은 한 1,000원이나 2,000원 주면 사잖아요. 근데 그 당시 후추 이런 거 하나 사려면은 막 몇백만 원 했다고 해요. 예, 후추 하나에. 야, 진짜 엄청 비쌌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야, 이 후추 하나에 몇백만 원 있으면 진짜 어마어마했겠네. 예, 그래가지고 그 인도나 이런 데서 가져오는 후추를 이렇게 유럽으로 가져가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스만 투르크 그 육로나 아니면 해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육로는 그 또 막 산적들도 많고 해가지고 이제 바다로 그 아프리카 대륙을 이제 뺑 돌거나 아니면은 거기 어디냐 저기 이집트 그쪽에 그 수로를 통해서 이제 가는데 아프리카 요쪽 이 아프리카 대륙을 이제 삥 돌아서 위로 올라가는 그쪽에 해적들이 또 엄청나게 많았다고 해요. 후추나 이런 게 엄청 비싸, 향신료가 엄청 비싸니까 이런 상단을 습격해가지고 다 뺏은 다음에 그 유럽에다가 더 비싸게 파는 그런 해적들도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네, 네.
네, 이렇듯 이제 다양한 가치를 지닌 인도를 비롯해 동방의 향신료는 유럽인들 사이에서 은과 같은 가치로 치부돼서 이제 화폐처럼 쓰이기도 했는데, 더 나아가서 세금이나 벌금, 뭐 이렇게 국제 통화, 그리고 뇌물 수단, 그리고 결혼 지참금이나 뭐 이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을 정도로 그 희소성이 있는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유럽에서는 인도산 후추 한 줌의 가격이 노예 한두 명의 가치와 같았고, 중세 말 유럽에서는 후추 알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한 알씩 한 알씩 핀셋으로 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쌌다고요. 야, 이걸 한 올 한 올 핀셋으로 셀 정도면은, 야, 이거 진짜 비싼 건데 이거. 네. 야. 아랍과 이탈리아 상인에 의해서 그 향신료 무역 독점이 지속되자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고용료를 이제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향신료 루트를 대척하는 열망이 더욱 거세졌는데, 때마침 그 1498년 5월 28일 포르투갈 출신의 바스코 다가마, 이 양반이 인도 남서부 말라바흐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 캘리컷에 상륙함으로써 유럽인들이 이슬람 상인들과의 접촉 없이 동방과 직접 교육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네,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프리카 대륙을 이제 뺑 돌아가지고 가는 거 있죠. 네, 고 해역로를 개척한 양반이에요. 이 양반이. 네, 이 양반 대단한 양반이네. 네. 그래서 뭐 네덜란드, 뭐 프랑스, 뭐 영국 뭐 합다투어 가지고 나 인도로 향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향신료를 선점하는 그 경쟁이 였지만 이제 이후에는 무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으로 치닫습니다. 네, 흔히 대항해 시대라고 이제 불리는 이 시기에 세계사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커다란 사건이 있는데, 유럽이 뭐 아시아, 아프리카의 식민지와의 광분하는 그 시대로 돌입하는 분수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럽인들이 후추를 부를 때 사용하는 페퍼라는 단어의 어원이 인도, 자바섬, 말레이 반도 등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후추를 부르는 인도 고대 산스크리트어 삐필리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은, 네, 대항해 시대의 시작이 향신료 때문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유럽인들이 우리 아시아를 좀 침범하고 그 뭐 식민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막 하려고 막 전쟁 일으킨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향신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네, 향신료 때문에 또 이렇게 커졌네 일이 또. 네. 이쯤에서 노래 또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많이 떠들었네 오늘. 네. 대성의 날바귀순, 그리고 차태현의 2차선 다리 듣고 이 인도 카리 바올리 향신료 시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간 그 밑밥을 깔아놓은 거예요. 이 바올리 향신료 시장에 대해서.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대성의 날바귀순, 그리고 차태현의 2차선 다리 듣고 왔습니다. 지금 야음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 이제 인도의 카리바올리 향신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까지 그 카리바올리 향신료 시장 얘기하기 전에 밑밥을 좀 깔아놓은 거예요. 네, 향신료가 어떤 건가 한번 알아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가졌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인도의 카리바올리 향신료 시장에 대해서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수도 그 델리에 사는 사람들은 이 도시의 매력은 그 누구도 속속들이 알 수 없다는 데 있다고 이제 입을 모으는데, 수세기 동안 끊임없는 외부 세력의 침입과 그 결과에 따른 다양한 문화, 뭐 인종, 뭐 종교가 어우러져서 발전하면서 델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조차 그 존재를 모르는 뭔가 미스테리한 지역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델리의 유명한 전통시장이 짠드니 조크 서쪽 끝에 위치한 빠떼뿌리 마스지드 건너편에 위치한 이 카리비올리 시장도 그런 곳 중에 하나인데, 델리에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들조차 이곳이 북부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상업 묘충지임과 동시에 델리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은 그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각종 향신료가 거래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향신료 도매 시장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설립 당시에 향신료가 주 거래 물품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뭐 곡물, 뭐 말린 과일, 뭐 설탕, 뭐 소금, 뭐 할 것 없이 뭐 인도산에서 이제 외국 수입산에 이르기까지 갖은 뭐 향신료와 식재료들이 거래되고 있는 그런 시장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 카리바올리 시장의 기원은 미국이 건국되기도 전인 17세기 중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오늘날 카리바올리 시장이 위치한 이 지역에는 당시 소금기가 있는 이거를 카리라고 하여 이제 물이 나오는 계단식 우물, 요게 이제 바올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소금기가 있는 물이 나오는 계단식 우물이 바로 이 카리바올리입니다. 일반인들이 목욕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염수를 공급하는 곳으로 활용됐는데, 이후에 계단식 우물이 있던 자리에 그 향신료 상점들이 하나 둘씩 들어서면서 시장의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델리를 수도로 삼고 있던 무굴 제국의 주방장들은 황제 샤자한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음식에 사용되는 그 각종 향신료들을 이곳에서 사갔다고 전해지는데, 오래된 그 역사의 흔적은 몇몇 상점들의 상호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시장 설립 당시 사용했던 쌀집 13호, 뭐 21번 가게 등의 고유 번호를 상호로 사용하는 상인점들이 아직도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게들은 뭐 보통 한 9대 10대째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야, 이거 진짜 굉장히 오랫동안 한 거죠. 예. 9대 10대째 정도면은, 야, 이거 진짜 오래된 건데. 예. 엄청 오래된 건데 이거 진짜. 카리바올리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그 중세 이래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차량은 아예 진입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 미로와 같은 좁은 골목을 따라서 형성된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은 바로 사람입니다. 네, 깡마른 체구의 인부들은 그 시장 외부에 세워진 그 대형 트럭으로부터 100kg에 달하는 향신료 자루를 내리고 다시 싣고 뭐 상점에서 상점으로 짐을 나르는 그 일을 쉴 새 없이 계속하는데, 인부들의 움직임은 마치 향신료가 가득 담긴 뭐 커다란 그 황자마루와 레슬링하는 것 같습니다. 인부들 대다수는 특정 상점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로, 이들은 각 상점에 향신료 보관 창고 앞에서 숙식을 하는데 일감을 얻을 확률이 조금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평이 조금 넘는 면적의 상점에는 두어 개의 플라스틱 의자, 뭐 작은 계단기, 전화기 뭐 이렇게 같은 뭐 이게 거래와 관련된 도구의 전부인데, 장부나 그 거래 관련 문서가 아예 없는 가게들도 태반이라고 합니다. 상점들의 전화벨은 끊임없이 울리고 그 주인들은 구매자들의 주문에 따라서 그때그때 향신료를 배합하는데 이제 분주한데, 길가에는 잠시 휴식을 취하는 인부들이 짜이를 마시며 잡담을 나누거나 간단한 스낵으로 허기를 달랜다고 합니다. 이 짜이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향신료를 좀 넣은 그 음료수 같은 거예요. 차. 외관상으로 볼 때는 무척이나 번잡스럽고 무질서해 보이지만, 이 좁은 상점에서 이루어지는 하루 평균 거래액이 작년 기준으로 1그로르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한, 이야, 엄청난데? 하루 평균 거래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확인되는 것만 하면은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된 것까지 하면은 진짜 거의 3억 가까이 이게 거래가 된다고 해요. 야, 진짜 엄청나게 이게 엄청 큰 시장이구나 이게. 야. 실제로는 이제 조직화된 운영 방식과 엄격한 질서에 따라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인도 최대의 명절인 디왈리 직전에 거래량은 절정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들은 그 카리바올리에서 디왈리 축제 기간 그 판매되는 견과류와 말린 과일의 양으로 그해 국내 경기와 축제 분위기를 가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야, 그 정도야? 엄청 큰 시장이네 이게 생각보다. 네. 최근 들어서 카리바올리는 관광지로도 명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규격화되지 않은 카리바올리의 독특한 향기와 이야기가 뭐 미술관, 뭐 박물관, 유적지와는 조금 다른 색다른 느낌의 역사적 그 생명력을 뿜어내기 때문인데, 아슬아슬하게 진열되어 있는 형형색색의 향신료들은 여행객들이 연신 카메라 셔터를 이렇게 누르게 만든다고 합니다. 상점 주인들이 이제 여행객들이 사진을 찍는 것에 크게 그 개의치 않는데,
카리바울리 시장 구석구석에 위치한 길거리 식당에서 파는 음식들은 인도에서 최고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가장 신선한 향신료를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허름한 외관의 가니 식당 중에는 야 무슨 뭐 이거는 역사가 되게 오래됐네. 뭐 그냥 여기 이 카리바울리 시장에 그냥 거기 뭐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그냥 그 뭐라고 해야지 포장마차 같은 네 약간 그런 데는 뭐 7대째 뭐 8대째 이게 운영되는 곳도 있다고 해요. 야, 이 역사가 좀 있네 이게. 예. 이곳에서 북인도는 이제 물론 이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의 남아시아 여러 국가의 음식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중세 무굴 요리의 정수를 맛볼 수 있다는 점은 카리바올리 시장이 여행객들에게 선사하는 또 다른 특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카리바올리 향신료 시장이 지난 수세기 동안 각종 향신료와 식재료의 교육과 더불어서 각기 다른 문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통로이자 교류의 장이었는데 경제 분야를 필두로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는 오늘날의 인도에서 카리바올리의 그 존재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델리 사람들은 카리바올리에서 외국 유명 기업들의 간판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두고 인도 소매 산업이 가야 할 방향을 암시하는 17세기의 신랄한 경고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향후에 인도 소매 산업 분야는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수세기를 관통해온 그 인도 비즈니스맨들의 날카로운 통찰력 그리고 전통적인 비즈니스 인프라와 문화를 보존하는 가운데 발전해야 간다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 정부의 소매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정책이 발표되면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이 이곳 카리바올리 시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카리바올리 시장이 인도 뭐 경제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깊게 관여해 돼 있나 봐요. 야 이게 엄청 그 큰 거구나. 예. 전 그냥 인도의 그냥 전통 시장인가 보다 하고 이제 했는데 야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큰 시장이네요 이게. 네. 중세까지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던 거의 모든 사상과 사고, 정치, 문화, 경제, 학문, 과학이 인도산 후추를 찾기 위한 과정에서 큰 변화와 변형을 경험했다면 자국 향신료 시장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카리바올리 시장 사람들의 열망은 또 다른 형태의 변화와 변혁의 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면 지나친 과장일까요? 네. 하여튼 이 카리바올리 이 시장은 꼭 인도를 간다면 반드시 기필코 가야 되는 장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가면은 제가 아까 여기 사진 봤거든요. 여기 사진 봤는데 무슨 뭐 된장찌개인 것 같이 생겼는데 이게 여기 그 인도 뭐라고 해야지? 전통 음식이라고 해요. 이게 뭐 카레 비슷하게 생겼는데 무슨 된장찌개 진짜 겉보기에는 된장찌개처럼 생겼어요. 딱. 예, 근데 이게 약간 카레 뭐 비슷한 그런 음식이라고 하네요. 이게 이름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말 못 알아들리는데, 네, 나중에 혹시 인도 가게 되면 요거 여기 카리바올리 시장 가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예, 이 된장찌개 비슷하게 생긴 이 인도 음식, 네, 되게 맛있게 생겼네 이거. 네, 향신료가 역시 많이 들어있겠죠. 이 향신료의 나라니까. 먹어보고 싶다 이거. 네, 이거 벌써 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2부가 끝날 시간이 훌쩍 넘었어요. 네,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 건강상식, 치매 효과, 침이 사람 꽂는 침이 아니라 맛있는 거 생각하면은 입안에서 나오는 거 있죠. 네, 그 치매 효과를 받고 그리고 방금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인도의 카리바올리 시장, 세계 최대의 향신료 도매 시장인 카리바올리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야, 오늘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침에 대한 뭐 그런 건강 상식도 많이 알았고, 그리고 이 인도의 이 카리바올리 시장이 굉장히 많이 관여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알아가지고, 오늘은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아쉽지만. 네, 저희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는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좀 아쉽지만, 그래도 조금 있으면은 저희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또 시민 DJ 저희 미모의 임 DJ가 하는 또 보이는 라디오가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또 그 임DJ가 하는 그 보이는 라디오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 야음상가 시장 또 많이 다운받으셔서 이제 설치해 주시고 무료입니다. 네, 공짜니까요. 저 많이 설치해 주시면 거기 뭐 신청곡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라디오 실시간 방송 아니면 그 지난 방송도 볼 수 있으니까 많이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야음상가 시장 뭐 정보나 뭐 이게 축제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행사 같은 것도 알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또 퀴즈를 내드렸죠. 네, 그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그 퀴즈 빵빵 시간에, 매주 금요일은 퀴즈 빵빵 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퀴즈를 맞추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온누리 상품권 쏩니다. 네, 맞추시는 분들 한해서예요. 네,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종이에 쓰셔서 성함 그리고 연락처도 함께 적으신 다음에 저희 보이는 라디오 쪽으로 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럼 바로 문제 나갑니다. 야음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 저죠. 예, 제 나이는 30대다 아니다. 네, OX. 네. 굉장히 쉽죠? 네. 야음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의 나이는 30대다. 맞으면 O 아니면 X. 네. 어려운가요? 네, 30대니까. 네. 제가 되게 젊어 보이는데. 네. 저는 참고로 89년생입니다. 네. 89년생이에요. 네. 정답은 O 혹은 X 둘 중에 하나 쓰셔서 저희 보이는 라디오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또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노래는 갑자기 목이 이렇게 막히냐. 오늘 육각수의 흥부하기가 막혀. 요거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음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